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궁금했을 것 같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헤르메스닥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4가지 종목으로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이 종목 왜가? 놀라셨죠? 바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지금 매각 불발? 그러니까 LGDC 현대산업개발이 매각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요. 오늘 주가가 상승한 데에는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됐기 때문인데 과연 아시아나 항공 지금 호재와 악재 사이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주가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일단 뭐 주가 자체는 좀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상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명타로 상처를 지켜보자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토론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경영 자체가 안 되는데 유지지원금 1조 7천억 원 줬다고 오르는 게 좀 신기하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항상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코로나 막바지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르는 거다. 또 여기에 유가락 수의 1순위라는 의견도 있고요. 내일 발표가 나올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이 아시아나항공 포함 항공주들의 지원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매각 불발로 인해 상처를 지켜보자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우선 LGDC 현대산업개발은 인수를 계속 할 거라고는 했어요. 네, 그렇죠. 지난 9일에 이제 관련돼서 인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인수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인수를 진행할 때 인수를 당하는 이제 피인수 기업이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사실 인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국가, 6개 국가 중에서 지금 한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연기 사유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래전부터 이런 경영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자금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뭐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가 지속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자금 수혈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오늘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인수가 되는 거는 뭐 확정인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유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입장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종식이 되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인수 관련된 부분과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금 수혈이 뭐 추가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모멘텀 위주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이 상처를 지켜보면서 투자자분들은 지금 구간 섣불리 매수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전략인 건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네, 사실 이제 뭐 2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에서 이제 신규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4,200원대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 이렇게 좀 많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긴 기간 동안에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조금 버텨주나 싶었는데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 무너지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보다 거의 한 30% 정도 하락하고 나면 좀 반등이 나오는 패턴들이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대로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이런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금 오늘은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좀 주가가 상승했지만 인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이 발목을 잡혔던 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빠르게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관련된 이슈가 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5,600원까지 좀 들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3,750원을 꼭 지켜주셔야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에요. 다소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제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 매각에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항진중공업도 매각이라는 이슈 때문에 요 며칠 계속 상승 랠리 달리고 있거든요. 4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과연 항진중공업 흐름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곳에서 인수를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매각설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이제 매각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상승이 아니라 쭉 가기 위해서는 누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번에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서 건설, 조선 부분을 합친 통매각으로 오늘 채권단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통매각에 대해 거는 기대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초강력 재료, 이전에 코롱생명과학이나 동부제철의 차트를 보면 죽기 전에 살아나는 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진중공업도 고스란히 따라갈 것이다 라고 시청자들은, 투자자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장은 상한가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럼 지금 매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채권단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매각을 좀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내 매각 추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자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주주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채권단의 거의 모든 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각이 결정된 만큼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좀 큰 이제 규모의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인수를 하느냐, 인수를 하는 기업들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일단 좀 강한 모습으로 작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인수를 당한 다음에 경영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엄청나게 큰 폭으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사실 중공업들이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뭐 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연이 나오고 이제 매각이 되고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매각만 되고 인수하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이제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있거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상한가가 정말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진중공업이 또 매각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계기도 뭐 좀 토지나 건물 쪽에서도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영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좀 진행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인수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움직였던 한진중공업이에요. 주주들은 이 매각 이슈를 마지막 끈으로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사실 뭐 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은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분봉을 좀 보시면서 나는 조금 단타로 좀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되지만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매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장중 급등 라인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 매수를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8,800원 라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이 이제 하락전 감자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던 가격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근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계단식 상승이 좀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 도달했을 때 좀 물량의 많은 소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만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고 매각에 대한 좀 이슈들만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그때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6,600원이 이제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꼭 수익 실현을 해주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중공업 목표 주가 8,800원 기보유자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정말 역사를 쓰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시젠입니다. 시젠은요, 테마에서 하나의 실적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시총 상위까지 올라갔는데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젠 이제 실적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19의 거의 전설적인 이제 대표 기업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전설로 지금 남은 기업인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는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지금 종결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단 키트라든지 지금 아직 치료제는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물량이나 이런 수출 이런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전설이 이미 지나갔는지 앞으로도 전설을 쓰게 될지 한번 토론방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즌은요,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자분들의 반응도 그런데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홈페이지까지 올라갔다, 대박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분명히 남들이 힘들 때 1분기나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오늘 주가 보시면 지금 거의 9% 상승만 유지한 채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를 좀 겁내기 시작했다. 왜 이 호재에도 이거밖에 못 가냐.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즌의 호재와 함께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서 네.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쳐볼게요. 일단은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처음에 진단키트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 이때 이제 거의 상한가 근접으로 갔었고 이때가 3, 4만 원대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9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의 가격대랑 비교를 해도 벌써 2.5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 있는 거죠. 물론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이미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뉴스가 이제 뭐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관련된 뉴스들은 사실 이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뉴스가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물량 소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장에서는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이제 빠르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매물이 좀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 윗가격대 10만 원대를 돌파하고 간 게 좀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전 심리라든지 좀 요 부분에서 잡은 분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단순히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이 고점을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상승적 가격대까지 쭉 하락을 할 건데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공급이나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1분기보다는 뭐 2분기, 3분기에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단기적인 급등락보다는 이제는 일정한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박스권 매매와 그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 급등할 때 정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분기 매출액 802억 원, 영업이 2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는데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거든요. 그럼 실적 전망과 함께 가격도 같이 눈높이를 좀 높여볼까요? 네, 뭐 일단은 실적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한 흐름들이 사실 나오고 있죠. 뭐 CGN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이제 생산 진단키트에 대한 생산 물량을 점점 늘리겠다. 뭐 그런 이슈들이 나왔었고 그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 거에 맞맞춰서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러한 주가의 이제 실적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보다 과연 더 높게 평가될 것인가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느냐가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만 하면은 이런 실적이 뒷받침 되면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 98,000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서 1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5,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제 83,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8,000원 이하에서 공략해 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웅인데요. 현재 구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이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 과연 대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주는 네. 어떻게 나오는 결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 결과를 주목하자고 했고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벌써 이 효과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4배가 아닌 40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뭐 40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7월에 임상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대응에 대한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흐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마스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진단 키트, 네. 혈장,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치료제 이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마스크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최소 뭐 2~3배 이상씩은 다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도 최소 200에서 300% 정도는 오른다고 감안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 워낙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가장 많을 것인지 또 빠르게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효능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워낙 크게 이제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뭐 다른 치료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빠르게 상한가에 좀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5월에 동물 임상, 그다음에 7월에 임상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명확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가 일단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코로나19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지속이 되면 될수록 주가의 상승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3,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그러니까 익절 라인은 16,800원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게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소스로는 기보유자 영역인 것 같아요. 목표주가 23,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